네, 안녕하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제가 둔 바둑을 주로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명인전 결승 2국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신진서 구단하고 신민중 구단의 대국인데요.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인류기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재밌는 대국이고, 그리고 신민중 구단하고 신진서 구단은 나이는 한 살 차이입니다. 신민중 구단이 오히려 나이가 한 살 많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친구들은 이제 거의 뭐 라이벌 관계로 오랫동안 서로 경쟁을 해왔습니다. 사실 이 두 친구는 얘네들 나이가 이 초등학교 어린이 대회를 보시면은 거의 6학년짜리가 우승을 많이 해요. 5학년, 4학년짜리가 우승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이별로 이 층층이 강한 애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이 우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둑뿐이 아니고요. 다른 스포츠도 그렇고 대부분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아주 뛰어난 친구들은 4학년 때, 5학년 때, 뭐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은 3학년 때까지 우승하는 친구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신진서, 신민주 이런 친구들은 거의 뭐 3, 4학년 때 어린이 대회에서 이제 거의 최강 그룹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이제 뭐 계속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한국을 대표하는 이제 최강자가 됩니다. 늦게 시작해서 최강자 되는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물어요. 아주 드문데 대부분 이렇게 보시면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뛰어나다, 뭐 전국적으로 신문에도 나오고 유명한 스타 어린 소년들이 나중에 다 최강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들은 오랫동안 라이벌인데, 사실 입단할 때까지는 둘이 이제 영재 입단으로 해서 어린 나이에 입단을 했는데요. 근데 어렸을 때는 비슷했는데 입단하고 난 다음에는 신민준 선수가 신진서 선수한테 계속 밀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신진서는 세계 랭킹 1위라고 이제 표현이 될 정도로 최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요즘 조금 부진한 모습 보이긴 하지만은 지금 중국의 커제가 이제 세계 랭킹 1위라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신진서한테 좀 이제 밀리는 경향이고요. 그리고 또 중국 내에서도 커제는 조금 요즘 성적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진서가 가장 성적이 좋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신민준이 신진서한테 거의 좀 판맛을 못 본다 이럴 정도로 많이 졌는데, 이 시합에서는 결승 1, 2국을 다 이기면서 명인 타이틀을 오랜만에 이제 결승전에서 우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복기를 해보는데요. 이 초일류 기사들의 바둑을 보시면은 조금은 다 어려우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지만 그래도 어려워요. 예전에는 바둑이 좀 일본 바둑의 영향을 받아서 좀 이론이 굉장히 좀 많이 좌우되고 이론적으로 설명을 많이 했는데, 요즘 바둑은 좀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바둑이 굉장히 복잡하고 실전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 바둑 TV에서도 이렇게 보시면은 좀 어려워요, 예전보다. 예. 그래서 좀 난전이 되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려우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그때그때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진서의 흑번이고요. 신민준의 백번입니다. 네, 뭐 두 칸 높은 구침은 이제 많이 보셨고요. 걸치면은 역시 이제 굿자 아니면 나를자로 진행을 많이 합니다. 나를자로 갔고요. 실전은 이제 이렇게 위로 진행을 했습니다. 보통은 여기까지 가는 게 이제 보통이에요. 원래 이 두 칸 구침을 했을 때는 이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에 이 붙이는 수를 노려가는 겁니다. 이 수를 노려야지 이 자리가 이제 좋은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가려고 하는 게 이제 보통인데, 아마 이 신민준이 상대가 이제 포석을 이렇게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뒀을 때 뭔가 좀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수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무래도 인공지능으로 공부를 좀 하고 오기 때문에
공부가 안 돼 있으면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싸움을 피한 겁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되면 보통 여기나 여기 이제 갈라치는 수가 이제 보통이에요. 협공을 합니다. 그럼 이제 뛰어나가게 되고요. 이제 붙여서 진행을 합니다. 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제 여기 젖히고 받아줄 때 이쪽 두는 수가 이제 굉장히 좋은 수라고 이제 전에 보여드렸거든요. 여기 돌이 있을 때 주로 많이 나옵니다.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 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 수는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를 단수 치고 여기를 맞게 되면은 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되면은 흙은 젖히고 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밀어붙이면 흙의 실리가 너무 이제 짭짤하게 나요. 여기 이쪽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둬서요. 흙이 가령 이제 받아주면 이렇게 단수 치고 이렇게 맞게 돼서 흙의 집을 굉장히 좀 좁히는 수법입니다. 아주 좋은 수예요. 그래서 이제 요 단수 치고 막히는 게 이제 싫어서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반발하면은 어떻게 둔다고 했죠? 또 처음 보신 설명을 드렸는데, 예. 들여다본다고 했습니다. 예. 만약 일로 그냥 막게 되면 흙은 어떻게 지켜야 되겠죠? 예. 실전, 만약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럼 흙이 어떻게 지키는 게 좋아 보이죠? 예? 막으면 여기 들여다보는 게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를 보실 때도 이제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요거는 요 수가 딱 보이거든요. 그럼 요 수를 이제 방비해서 지켜야 돼요.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지키면 방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00도 먼저 들여다봐요, 여기를요. 그러면 이제 흙이 잡아야 됩니다. 그때 이제 100은 이렇게 막아갑니다. 만약 여기서 이제 똑같이 일로 붙이게 되면 어떤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기 찝습니다. 이해하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보이시죠? 그냥 여기 나가서요. 끊게 되면 이렇게 단수를 쳐서 예. 여기를 때리면 끊어갖고 이건 곤란합니다, 지금. 여기 패하고 여기 잡는 게 맛보기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여기를 잇게 되는 거는 선수로 이쪽을 잡아서요. 이거는 흙이 굉장히 곤란한 자리입니다. 예. 그래도 이제 도장에서 바둑을 좀 계속 배우시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실력이 센 사람들한테는 정석이라고 봐야 돼요. 이 모양에서 협공을 하게 되면 한 칸을 띄게 되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붙여갑니다. 여기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붙여가는 거예요. 젖히고 받아줄 때 여기 두는 수. 네, 이거 기억하시면은 사실 실전에 대부분 좀 기력이 약하신 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자꾸 좀 응용을 하셔야 돼요. 요런 수법이 비슷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단수 치고 막는 수를 첫 번째로 노리는 거고요. 이 돌이 막는 수를 이제 방해해서 나가면 이제 여기 들여다보는 수를 노리는 겁니다. 두 가지를 맛보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실전은 이쪽을 갔어요. 걸치고 받아줄 때 이제 3-3을 들어갔습니다. 삼삼 들어가는 걸 이제 뭐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늘어서 두는 거는 선수를 바로 잡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날짜로 두는 것은 요거는 좀 복잡하게 계속 진행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급한 자리가 있으시면은 늘어서 두고 날짜를 둘 때 이제 급한 자리를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을 가면은 요거는
손 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약간 복잡한 싸움이에요. 요 모양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젖혀서 싸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늘어서 두고 여기서도 여기가 이제 가장 많이 두어지고요. 한 칸 띄면은 이건 어떻게 되죠? 이것도 설명 많이 드렸는데 계속 예, 기억을 계속 못 하시면 예, 이제 아실 때까지 설명 계속 예, 예. 일단 밀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흙은 늘어요. 이제 아시겠죠? 여기를 이제 찌르고 닫을 때 끊어둡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잡는 거는 손해예요. 이건 두시면 안 돼요. 여기를 두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되면은 요 교환이 없어야지 정석입니다. 근데 이거 당한 만큼 흙이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잡을 수는 없고 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기억하시죠? 예,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여기 나가시면 안 돼요, 이거는요. 요거는 넘어가면 이쪽이 빠지게 되면 여기 잡히게 됩니다, 아래가요. 아래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곤란해요. 이게 조금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백이 여기를 먼저 두고요. 이런 식으로 만약 진행이 되면 요건 달라요. 이렇게 돼서 두면은 요거는 무조건 나가 싸웁니다. 요건 나와서 싸우고 넘어갈 때 이렇게 늘어 싸워도 요들이 살아있어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흙도 편하게 마음 놓고 싸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시고 이제 일로 붙이고 이렇게 붙였는데 똑같이 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두고 잇고 네, 건너 붙이고 잡고요. 나가면 요거도 선수로 당하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이제 정석이에요. 예. 다음에 또 물어보는데 그때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 본 거 아니시죠? 그래도 예, 예,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다 복잡하고 싫다 그러면 이렇게 날짜로 가시면 됩니다. 예. 네, 실자는 이제 이렇게 날짜로 왔고요. 치받고 네, 젖혔습니다. 여기서 그냥 늘어서 뒀어요. 그러니까 늘어서 두는 정석이 가장 쉬운 정석입니다. 편하고요. 물론 여기를 젖히고 끊어가는 정석도 있죠. 네, 요 정석이 있는데 잡고요. 네, 여기까지가 보통 이제 정석입니다. 이것도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근데 요 정석을 이제 보통 둘 때는 요쪽에 이제 백돌이 있을 때 주로 둡니다. 그래서 배석에 따라서 정석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 이제 실전은 여기가 이제 흙의 모양이기 때문에 이 모양을 견제하기 위해서 느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가장 쉬우면서 지금 배석에서는 좋은 자리입니다. 네, 이쪽을 아래로 지켰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위로 지키는 수가 가장 많이 두어지고요. 그리고 여기도 뭐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아래로 둔 뜻은 위로 들어오면은 나중에 이제 여기 이런 데 들어왔을 때 여기 뒷문이 좀 열려 있다. 이런 걸 피하는 겁니다. 이쪽 들어왔을 때도 약간 뒷문 열려 있다는 걸 피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제 실리로 둔 겁니다. 이건 실리 작전이에요. 네, 저 자리가 이제 굉장히 큰 자리고요. 다음에 큰 자리는 지금 뻔하죠? 어디가 클까요? 네, 갈라치야죠. 이거 지금 모양이 이거 좋잖아요. 갈라치는 게 이제 당연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 붙이는 수를 들고 나왔어요. 이 붙이는 수는 진짜 이제 인공지능 이후로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예.
예전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이렇게 돼 있을 때도 막 이렇게 붙이는 수 같은 경우, 이런 수도 많이 나와요, 지금. 예. 그러니까 붙이는 수가, 가장, 예. 거기 갈랐잖아요. 예. 예. 그 흙이 백이랑 날짜를 걸치는 게 큰 자리고. 예. 거기가 그러니까 갈랐어요. 예, 예. 백이 거기를 먼저 가고 거기 안 가는 거고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백이 뭐- 먼저 가운데를 치치. 그러니까 이게, 네. 예, 예, 그걸로 굴러 예, 예. 이거 약간 어떻게 예전 같으면은 이거는 좀 어렵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게 이제 인공지능으로 점수가 좀 나오거든요. 집 비율로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게 이쪽보다 집으로 조금 손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예. 이 같은 수준에서는 뭐 근데 거의 차이, 같다고 보면 되죠. 그 차이 별 차이 없어요, 사실. 예, 예. 됐어요. 예, 예. 네, 이제 붙여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둑 그 처음에 바둑 교실에서 배우시면은 보통 이제 붙이면은 젖히라고 배웠죠. 예. 네. 보통 젖히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좀 달라요. 근데 보통 이제 돌이 붙이면은 젖히고요. 그 다음에 젖히면 끊어라. 끊고 난 다음에 이제는 빠지는 게 네 군데지 않습니까? 네. 네 군데 중에 하나 빠지는 게 보통 행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게 바둑 이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따라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돌을 이제 젖힐 때는 싸움을 이제 할 만할 때 젖힙니다. 근데 본인이 좀 약할 때는 젖히는 수보다는 이렇게 늘어서 두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흑돌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이렇게 양보할 이유는 없어요. 가령 이제 이렇게 늘게 되면 백도 는다든지 한 칸 뛴다든지 이런 행마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행마가 되냐면 이게 두 칸을 이렇게 벌렸는데 이렇게 어깨 짚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밀게 된 거고 여기서는 뭐 느는 수 한 칸 뛰는 수 다 있죠. 이런 행마가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도 뭐 이쪽을 는다든지 해서 그 좀 돌을 이렇게 뛸 수도 있고요. 납작하게 만듭니다. 예. 그래서 기세로 젖힌 거고요. 일로 젖혀도 백은 일로 젖힙니다. 반대로 이쪽을 젖혀도 안녕하세요. 김만수의 바둑 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강좌를 볼만하면 나오는 광고가 불편하지 않으세요? 강좌를 잘 보다가 갑자기 뚝 끊겨서 아쉬우셨지요? 김만수의 바둑 학교 1년 구독을 신청해 보세요. 1년 구독을 신청하시면 강좌 도중에 나오는 광고도 없고요. 갑자기 끊어지는 일도 없어집니다. 1년 구독 강좌를 신청하시면 매일 아침 9시 1시간 분량의 강의가 여러분에게 배달됩니다. 김만수의 바둑학교 강좌를 듣고 바둑 실력을 키우셔서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해보세요. 가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하루 1,000원, 정말 하루에 1,000원만 투자하시면 바둑의 고수가 될 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궁금하신 사항은 02554-3988 02554-3988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바둑학교 1년 구독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